과거 속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예진 씨 이번 휴가 잘 다녀오셨어요? 네, 저는 본가가 이제 부산이다 보니까 부산으로 좀 다녀왔어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또 그도 그럴 것이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제대로 휴가를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쵸. 코로나 블루도 생기고 좀 힘들었던 마음을 조금이나마 식힐 수 있는 여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자, 이렇게 여름도 다 지나갔으니까 이제는 다시 일상 복귀 준비를 잘 해봐야겠죠? 맞아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여름 휴가 후유증도 없애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달래 역사 여행 얼른 떠나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과거 속 오늘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2021년 8월 27일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의 아프가니스탄 지부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공항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주둔해 있던 미군이 철수하면서 탈레반은 대대적인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그리고 아프간 정부는 공세 단 2개월 만에 무너졌고 공항 인근에 피난민들이 몰려 결국 혼잡한 틈 속에 IS의 자폭 테러가 시작됐습니다. 당시에 폭탄 테러로 인해서 사상자는 얼마나 나왔나요? 당시 자폭 테러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나왔는데 그만큼 피해가 심각했다는 거죠. 특히 사망한 미국 군인 중 대부분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시작이 된 2001년 9.11 테러 전후에 태어난 20대였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 자살 폭탄 테러는 왜 발생하게 된 건가요? 아프간의 카불 공항에서 자살 폭탄 테러는 ISK라는 무장 조직의 소행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또한 이들의 자살 폭탄 테러 원인은 IS의 본거지를 미국과 연합군이 탈환했고 무너뜨린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ISK는 이를 보복할 목적으로 미군과 미국에 협력한 아프간인을 사살하기 위해 자살 폭탄을 계획했는데요. 폭탄 테러범은 탈레반 보안소를 통과해 미군과 미국에 협력한 아프간인들이 모여있는 장소 5m 앞으로 다가갔고 그리고 테러를 저질렀는데요. 희생자 중에는 탈레반도 포함됐습니다. 야, 끔찍하네요. 네. 민간인뿐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많이 사망을 했고요. 또 병원에는 카불 시내에서 실려온 부상자들로 가득했던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탈레반은 그 ISK와 뭔가 같은 편인 것 같은데 왜 그들도 표적이 된 건가요? 이 탈레반과 ISK는 극단주의 이슬람 무장 조직이란 점은 같지만 두 곳은 경쟁 관계 혹은 적대 관계에 있었다고 해요. ISK는 탈레반이 이슬람 교리를 따르는데 충분히 독실하지 못하다고 여겼고 또 탈레반이 미국과 평화협정에 동의한 건 배신 행위라고 여기면서 테러 대상에 포함시킨 거죠. 자폭 테러가 발생한 이후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절대 용서하지 않고 잊지 않겠다고 말하며 IS에 대해 무력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We will not forgive. We will not forget. We will hunt you down and make you pay. I will defend our interests and our people with every measure at my command. 그럼 이번에는 2002년으로 가보겠습니다. 2002년 8월 27일 코미디의 황제 이주일 씨가 6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2001년 10월 폐암 말기 판정 후 폐암 투병 10개월 만에 사망한 건데요. 이주일의 사망 소식은 방송계에 큰 충격을 줬고 많은 이들을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물론 이주일 선생님의 그 유행어 콩나물 팍팍무 청냐를 직접 본 세대는 아니지만 워낙 많이 들어서 우리나라 이 희극인 사이에서 정말 큰 별이셨잖아요. 맞아요. 네. 저도 되게 익숙하게 알고 있는 유행어인데 맞아요. 오랜 시간 방송을 하셨고 정치 활동을 하셔서 더 국민 코미디언이라는 닉네임도 붙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더욱 우리나라 방송계의 영향력이 크셨죠. 네, 맞아요. 안녕하십니까. 1940년 강원도 고성에서 태어난 이주일은 오랜 시간 무명 생활을 이어갔는데요. 샛별 악극단 사회자, 쇼단의 단원을 거쳐 1979년 TBC 토요일이다 전원 출발해서 특이한 외모, 더듬거리는 말투, 팝송 수지 큐라는 코너로
임기몰이를 하게 됩니다. 이번 주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는 그냥 잘라버려. 이후 1992년 14대 총선에 출마했고 국회에 입성하기도 하는데요. 4년 후 정치는 코미디, 4년간 코미디 많이 공부했다라는 말을 남긴 채 연예계로 컴백. SBS TV 2주일 투나잇 쇼를 100회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폐암 선고 이후에도 TV 금연 캠페인 방송에 출연하시는 등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셨죠. 맞아요. 폐암 4기 선고 후에 범국민 금연운동 추진위원회 공동대표를 맡아서 TV 금연 캠페인에 출연하기도 하셨고 또 전국에 금연 열풍을 불러오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주희 그 선생님의 멘트가 담배 맛있습니까? 그거 독약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시거든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는. 네, 오, 진짜 생생하게 기억을 하시네요. 맞아요. 담배 맛있습니까? 그 독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환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야, 이 국민들이 지금 이게 뭐 잘 되고 있구나. 야, 이게 내가 금년으로 이 이름을 한번 날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다른 생각이 없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2011년으로 가보겠습니다. 2011년 8월 27일 대구광역시 대구스타디움에서 제13회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가 개막했습니다. 대회의 이념은 꿈, 열정, 도전으로, 슬로건은 달리자 함께 내일로였는데요. 대회의 참가국은 총 202개로 1945명의 선수가 9일 동안 경기를 펼쳤습니다.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는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 대회로 꼽히는 정말 큰 대회죠. 네. 그만큼 열기가 정말 엄청났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네, 이 대회를 위해서 대회 주 경기장인 그 대구 스타디움이요. 조명, 트랙, 전광판, 음향 시설 모두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바꿨다고 해요. 특히 반발 탄성이 좋아서 기록 제조기라는 별명을 가진 몬도 트랙으로 교체했다고 합니다. 대회를 위해서 정말 많은 준비를 했네요. 그렇죠. 투자를 많이 한 거죠. 그리고 9일 동안 47개 종목에서 선수들이 대결을 했습니다. 네. 대구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열린 남자 100m 결승에는 2008 베이징 올림픽과 2009 베를린 세계선수권대회 상관왕이자 100m 세계 기록을 9초 58로 단축한 우사인 볼트가 출전했는데요. 하지만 부정 출발로 실격 처리됐고 세계 기록을 갱신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주최국이었던 우리나라는 대회에서 한 개의 메달도 따내지 못했는데요. 육상 경기의 높은 벽을 실감했고 스웨덴 예테부리와 캐나다 에드먼턴 대회에 이어 역대 3번째로 노메달 개최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8월 27일에 또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요. 2003년에는 베이징에서 남한, 북한, 미국, 영국, 일본, 러시아가 첫 육자 회담을 개막하게 됩니다. 뉴스에서 정말 많이 나왔던 그 단어, 육자회담. 이 목적이 그 핵 문제 때문이잖아요. 맞아요. 육자 회담은 북한의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목적으로 모이게 된 건데요. 북한은 이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어요. 미국은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면 미북 관계에서 새로운 장이 열릴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 육자 회담에서 북한과 미국은 일부 이견을 보여서 난항을 겪었다고 합니다. 또 1939년에는 독일에서 제작한 세계 최초의 제트기 하인켈 178이 시험 비행에 성공했는데요. 세계 최초의 제트기라니. 하인켈은 어떤 비행기였나요? 최초의 단발 제트기였어요. 엔진은 터보제트를 사용했고 세계 유일의 꼬리 바퀴식 제트 항공기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열심히 과거 속으로 달려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